불박차 정산으로 갑니다. 가다가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저 앞에 저 보행자. 건너가야죠? 뒷차 나보고 빵 그러네? 보행자 있는데 시로도 없는데 횡단보도인데 거기서 빵 왜 빵거려? 아니 건너고 있는데.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네, 저 차 쫓아오네요? 쫓아와요. 아까 저 차 빵 했던 그 차가 이제 옆으로 올 거예요. 저 뒤에 검은 차죠? 네, 거의 다 옆으로 오네요. 네, 요 차, 검은 차. 예, 한 얘기 합니다. 와, 빵빵거리노. 그게 뭐라 셜라. 앞에 사람 건너잖아요. 상대가 자기가 잘못해놓고 뭐라 그래요. 먼저 욕을 해요. 욕하지 말고. 그래, 너 욕 잘한다. 네, 가는 말이 고와요? 오는 말도 고운 거죠? 근데 오는 말이 안 고왔어요? 그 나도 좀 기분이 나쁘죠? 저렇게 가다가 나중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냥 가면 되는데. 아이, 난 너랑 상대하기 싫어. 아이, 난 너랑 안 놀아. 자, 너랑 안 놀 거야? 나 그냥 갈 거야. 그럼 저 차는 저 차대로 그냥 각자 갈 길을 가면 되는데, 여기 서이문. 네, 안동이네요, 안동. 양반의 고향 안동. 양반의 고향이라 뭐라 그래? 선비의 고장? 선비의 고장. 고장을 대고 고향이라고 했네요. 요새 양반, 평민 그런 게 없죠. 예. 이 뭐야? 뭐야? 아니, 다시. 저 뒤에 차가 2차로로 가더니, 다시, 내 뒤로 2차로로 갔다가, 그랬다가, 칼치기. 이야, 어떻습니까? 100대 빵입니까? 불박차도 일부 잘못 있습니까? 투표 시작. 그렇죠. 불박차도 일부 잘못 있다는 분이 계시네? 불박차 뭐 잘못했죠? 아까 시비가 잠시 됐으니까 그 차가 쫓아오면은 거기에 대비해서 방어 운전했어야 될까요?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아니, 아까 말다툼한 건 지나갔잖아요. 아까 지나갔잖아요. 그럼 나는 너랑 안 놀아. 너 상대 안 할 거야. 나 혼자 왔잖아요. 정상적으로 오고 있었잖아요. 근데 마지막에 호시탐탐하다 칼치기잖아요. 칼치기 당연히 잘못일까요? 98%, 이거 100대 빵 100%였으면 좋았을 텐데 좀 아쉽네요. 98% 100대 빵 의견이고요. 모자르는 2%를 제가 채우고 싶습니다. 비보 좌회전을 할 수 있는 곳입니다. 불박차가 저쪽에 보니까 맞은편에서 자전거 한 대 오고요. 또 자동차 한 대 오는 자동차가 우회전 깜빡 켜고 있어요. 자전거는 좀 여유가 있어 보이고요. 내가 좀 좌회전 충분히 비보 좌회전 할 수 있겠다 싶어서 좌회전 합니다. 불박차는 저 자전거 오고 있는데 속도가 빠르지 않으니까 내가 먼저 들어갈 수 있겠다 싶어서 그래서 비보 좌회전 하셨대요. 요차 지나가고 자전거 저기 오고 있어서 네, 이렇게요. 다시 여기에서 좌회전 깜빡 켜고 있고 또 그 다음에 자전거 오고 있는데 속도가 빠르지 않고 그 뒤에 오는 차도 요 차 우측 깜빡 켜고 있고 직진한 차가 없구나. 그래서 내가 먼저 갈 수 있겠지. 급하게 한 것도 아니고 갔대요. 자전거 여기 오고 있죠. 그 다음에 후방 영상 보세요. 자전거가 자전거 돌리나요? 자전거 돌리네요. 돌려갖고 쫓아옵니다. 네, 쫓아와요.
아파트 지하 주차장 들어갈 겁니다. 저 뒤에 자전거? 자전거 오래. 자전거 와요. 자전거 쫓아왔어요. 그리고 블록차는 차를 세웁니다. 근데 자전거도 차를 세우네요. 자전거 세우네요. 그리고는 자전거 뭐를 어떻게 하나요? 이때는 몰랐어요. 나중에 보고 한 거예요. 예, 지금 일단 나 차를 대는데 예, 뭐야? 뭐야 저 아저씨? 스마트폰 꺼내더니 날 찍네? 뭐야? 사장님 왜 그러세요? 왜? 예, 왜 그러세요? 내 차를 찍어요. 왜 그러세요? 네, 뭐 그랬더니 뭐라고? 예. 뭐라고 얘기하는 걸까요? 네, 너 신호 위반했잖아 그러더래요. 저 비보자연한 건데요?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퇴근길에 좀 당황스러운 일이 있었습니다. 아파트로 들어가기 위해서 비보좌회전에서 왼쪽 깜빡 켜고 급하게 온 것도 아니고요. 자전거 멀리서 천천히 오는 게 보였고요. 그 뒤로 승용차 안 되고 우회전 깜빡 켜고 오길래 제가 먼저 가더라도 괜찮겠다 싶어서 좌회전했습니다. 아파트 주차장에 와서 주차를 하는데 자전거 한 대가 차 앞에 와서 사진을 찍어요. 왜 그러세요? 했더니 신고하겠대요. 저는 비보좌회전하면서 무리하게 들어온 것도 아닌데요. 예. 근데 신고하겠다면서 급하게 사진 찍고 그냥 가버리시네요. 제가 잘못한 걸까요? 예, 당황스럽습니다. 블랙박스 영상 보니까 그러니까 제가 좌회전이 완료된 후에 자전거가 급하게 방향 틀어서 전력 질주해서 달려오는 게 보입니다. 자전거 넘어지지 않았죠? 자전거 급제동했나요? 차에서 내려서 자전거 운전자 어떤 얘기를 했나요? 불박차 때문에 다쳤다고 하던가요? 넘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전력 질주 따라왔습니다. 급제동하지도 않았습니다. 처음엔 제가 신호위반했다고 신고하겠다고 협박했습니다. 비보인 걸 몰랐던 것 같아요. 제가 신호위반으로 갑자기 꺾어 들어와서 놀랬다면 심장이 떨린다든가 뭐 그런 비슷한 말을 제가 신호위반을 갑자기 꺾어 들어와서 놀랬다면서 심장이 떨린다 뭐 그런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예, 그때 내려서 무슨 얘기 했나요? 그랬더니 공갈협박하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공갈협박은 아닐 거고요. 상대는 좀 놀라긴 했겠죠. 근데 넘어진 것도 아니고 자전거 꽤 급제동했으면 넘어졌겠죠. 근데 그냥 쭉 오는데 신호위반해서 너 신호가 어떻게 해? 심장이 떨린 거, 심장은 잠깐 떨렸겠죠.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 이거는 뭐 신호위반도 아니고요. 그 자전거가 다친 것도 아니고요. 다시 한번 보시죠. 여기서. 자, 멈춰서 깜빡 켜고 그리고 자전거 저쪽에 오는데요. 자전거 속도로 봐서 내가 먼저 가도 되겠다 싶어서 예. 근데 자전거로 깜짝 놀랐다는 거죠. 자전거 가다가 멈추더니 예, 급제동도 아니네요. 그리고는 돌려서 쫓아옵니다. 만약에 자전거로 사고 났으면 그러면 비보좌회전차가 더 잘못이 크겠네요. 네, 근데 사고 안 났고 그리고 위험했던 상황도 아닌 것으로 보여지고 네, 그래서 걱정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비보좌회전 신호위반 아니고요. 그리고 자전거 다친 것도 아니고요. 자전거 넘어진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자전거로서는 좀 놀라긴 했겠죠. 잘 가고 있는데 쑥 들어오니까 공갈 협박하는 거는 같지는 않고 당신 갑자기 들어오면 어떻게 해? 이제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이제 신고하더라도 아무것도 없이 그냥 마무리될 거니까요.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럴 때 비보좌회전 이게 꼭 필요한가요? 과연 비보좌회전이 필요한 건지 참 일본이나 이런 데 가면은요. 일본 대만도 같던가 거기는 직진 신호에 일본은 직진 신호 우리의 좌회전이 거기 우회전이죠. 직진 신호에 우회전이 당연히 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은 좌회전이에요. 직진 신호에 직진도 되고 좌회전도 될 수 있고 일상화돼 있어요. 그래서 좌회전한 차가 있으면 양보를 해주더라고요. 좌회전한 차가 교차로 가운데까지 쭉 나와서 좀 앞에 있다가 깜빡이 켜서 오는 차에 좀 속도를 줄여주고 그러면 들어가요. 다음에 기회 되면은 일본의 정성희 교수님 계신 아오모리 지역에 한번 가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정성희 교수님하고 일본의 교통문화하고 우리하고 좀 비교하는 저희 PD들하고 같이 한번 가보고 싶네요. 그리고 일본은
비보호 좌회전이 아니고요. 직진 신호에 좌회전이 가능한 거예요. 우리 치면. 근데 우리는 직진 신호에 좌회전이 되는 곳이 있고 안 되는 곳이 있고 그래서 우리한테는 비보호 좌회전이 네. 과연 비보호 좌회전 그러니까 통일을 시키든가 우리에게는 비보호 좌회전은 조금이 아니라 많은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좌회전하는 차인데 지금 이분은 조심해서 어떤 차는 슉슉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비보호 좌회전 없앴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도 나오고요. 또 요즘은 별로 안 올라오는데 PPLT 직진 신호, 좌회전 신호가 따로 있어요. 좌회전 신호가 있는데 직진 신호에도 좌회전할 수 있게 하는 그런 곳은 진짜 위험하죠. 사색 신호등에 비보호 좌회전을 주는 곳은 정말 위험하죠. 고속도로에서요. 네, 끔찍한 상황을 목격하십니다. 뭘까요? 가보겠습니다. 지금 영상이 흐린데요. 오른쪽 보세요. 오른쪽에 저 탑차 앞에 윤가디 차 앞에 저 코일 싣고 가는 저 트레일러. 이런. 굴러가. 계속 굴러가. 야, 옆에 있던 차 큰일 날 뻔했네. 와. 저기 200m나 올라갔다. 200m. 앞에 차들이 만약에 거기 정체돼 있으면 어떻게 될 뻔했어요? 여기 가다가 여기에서 옆에 가는 차 여기서 저게 때리면서 야 만약에 1m만 더 오른쪽에 있었어도 요 차가 1m 오른쪽에 있었거나 요 차가 1m 왼쪽으로 갔으면 정말 큰일 날 뻔했죠. 이 사고 왜 일어나는지 모르겠어요. 저 앞에서 어떤 차가 끼어드는 건지 아닌지 잘 모르겠어요. 앞에 급제동하면서 저는 처음에 요 카캐리어가 껴들었나 했는데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이유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잠깐 딴 생각하다가 늦게 급제동한 건지 아니면 그 앞에 어떤 차가 잘 안 보여요. 어떤 상황인지 안 보여요. 근데 이게요. 요게 한 200m 떠글떠글 굴러가는데 요 앞에 차들이 쭈르륵 정체됐으면 다 깔고 지나갈 뻔했습니다. 하나 무게가 얼마나 될까요? 이 트레일러가 25톤 트레일러잖아요. 25톤 트레일러에 저거 딱 하나 싣고 가요. 공간이 많이 있는데 예, 많이 있잖아요. 한 3개 실을 수 있는데 요 하나만 싣고 갑니다. 왜 그럴까요? 저 하나 무게가 24.6톤이래요. 24.6톤. 승용차 무거운 거는 뭐 1.5톤도 있지만 보통 한 1점 몇 톤 되잖아요. 그 승용차 한 20대 정도 되는 이렇게 압축돼서 얼마나 더. 그리고 이거를요, 꽉 묶어도요, 급제동하면 저게 끊어진대요. 저걸 꽉 묶어놔도 급제동한테 튕겨진다는 겁니다. 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저 앞에 녹색 신호예요. 녹색 신호에 쭉 갑니다. 쭉 가고 있는데 자 녹색 신호에 앞차가 너 왜 안 가? 여기서 우회전하려고 길을 가면 아이고 요놈의 차 때문에 풀박차가 급제동하면서 뒷차가 들이받았을까요? 그게 아니고 이겁니다. 이거 이게 이렇게 아무리 이걸 갖다가 꽉 묶더라도요. 저거 묶을 때 꽉 그렇게 움직이지 말라고. 그런데 급제동하면 저게 앞으로 때린다는 거예요. 앞으로 때리면서 어떻게 되겠어요? 자칫 잘못하면은 운전자가 저거에 맞아서 사망하는 경우도 있답니다. 그러나 위험한 상황에서는 급제동하면은 내가 죽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브레이크를 밟을 수밖에 없대요. 왜? 앞에 있는 사람 살려야 되니까. 이번 사고는요, 진짜 황당하죠. 요 차가, 우회전하려고 그러면은 미리 오른쪽으로 붙었어야지. 직진 차로에서 딱 가다가 말고, 저 앞으로 좀 빼주든가 하지. 이런. 여러분들, 네.
이런 차 이러면 안 되겠죠. 이러면 안 되고요. 그리고 저렇게 대형 강판 코일에 싣고 가는 저런 대형 차들 앞으로 끼어드는 그것도 절대 안 됩니다. 자칫 잘못하면 둘 다 큰일 날 수 있습니다. 차가 이렇게 됐어요. 왜 그래요 이거?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고속도로입니다. 고속도로에서 불박차가 오른쪽으로 이렇게 오른쪽 램프로 빠질 거예요. 네, 어디 양산 쪽인가요? 그렇네요. 오른쪽 빠집니다. 왜 이래 속도 높아져? 왜 이래? 왜 이래? 이분이요 오른쪽 빠지라고 속도. 네, 저 엑셀레이터 발을 떼고 있었는데 저 이렇게 브레이크 잡아도 안 된대. 이런 점점도 빨리 차를 세워야 돼. 옆에. 어이구, 예. 그래서 이렇게 됐습니다. 예. 아니, 여기서 오른쪽으로 빠지기 천천히, 네. 속도를 줄여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도 소리가, 예. 이분 목소리 들리네요. 예. 이거 뭐야? 왜 차가 왜 이래? 네, 차를 세우기 위해서 차는 점점 빨라지고 여기 왼쪽에 쿵쿵쿵 마지막에는 네 블랙박스가 마지막 멈추는 단계에서는 블랙박스가 끊겼답니다. 충격에 의해서. 이분 38세의 직장인이에요. 늘 급발진 사고는 또 여자야? 또 나이 많어? 38세 남자입니다. 직장인입니다. 출장 갔다 돌아오는 중이었어요. 이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볼 것입니까? 이분은 38세 회사원이고요. 11년 정도 해당 차를 첫 차로 구매해서 지금까지 타고 다녔고요. 출장 중인 상태로 현장을 확인하고 돌아오던 도중이었습니다. 이미 감속은 되어 있었어요. 이미 감속은 되어 있어서 브레이크는 건드리지도 않은 걸로 생각나는데 예. 이후 브레이크 밟을 때는 처음에는 이제 감속이 되어 있으니까 천천히 오른쪽 빠지는 중이었어요. 근데 자꾸 나가니까 그때 브레이크를 잡았는데 근데 브레이크를 세게 밟았는데 그러니까 헐겁다는 느낌. 그러니까 브레이크가 말을 안 들었다는 거죠. 보험사에 처리하는 대로 놔둔 상태라 제조사로부터 EDR을 받지 못했고 지금 폐차장에 입고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연 이번 사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불박 영상은 충돌되면서 마지막에 꺼졌습니다. 에이 EDR 요청했는데 EDR은 무슨 폐차되고 없어졌대요. 아이고. 그래서 항상 저런 일이 있을 땐 제일 먼저 EDR부터 확보를 했어야 되는데 여러분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운전자의 잘못으로 보이나요? 급발진 사고로 보이나요? 투표해 보겠습니다. 투표 시작. 고속도로에서 윙 소리 나면서 갑자기 빵 나가면서 쿵쿵쿵쿵쿵. 여러분들의 100% 급발진 사고로 보인다는 의견입니다. 나는 브레이크를 잡았는데도 말을 안 들었다. 근데 그걸 갖다 나보고 증명하래요. 하이 참. 아니 이 정도 영상이 있으면은 회사가 자동차에 문제 없다. 자동차 급발진이 아니라는 걸 회사가 증명하도록 하고 회사가 증명 못하면 급발진도 인정해줘야 그게 옳지 않겠습니까? 나 브레이크 진짜 열심히 밟았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런 게 필요할까요? 이렇게 페달 블랙박스 필요할까요? 페달 블랙박스 있으면은 예 여기 보면 다 나오죠. 지금은 네 브레이크 밟고 있고 이제 발을 옮겨서 네 이제 네 요거요. 지금 차 지나가고 있잖아요. 예 이렇게 옆에 보면 차 지나가는 거 보이죠? 이런 게 필요할까요? 이런 페달 블랙박스를 달고 다녀야 될까요? 그럼 자 이게 아니고 영상에서는 브레이크 이걸 갖다 그냥 꽉꽉 밟았는데도 막 밟는데도 안 되는 거 이걸 보여줘야 될까요? 나 엑셀은 근데리지도 안 했어. 이걸 보여줘야 될까요? 아니면 자동차 만들 때 이걸 달아서 내보내든가. 정말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고속도로입니다. 고속도로에서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불박차 가다가요. 3차로 가고 있습니다. 불박차는 1톤 트럭? 네, 소형 트럭이에요. 잘 가고 있었는데 그런데 2차로 막혔는데 차가 나오네요. 살짝 부딪혔어요. 네, 그럼 미안하다고 그래야 되죠? 예, 저렇게 나오다가 살짝 부딪혔는데요. 저게 정차후 출발이죠. 예. 근데 앞으로 가라마가요. 네, 과실은 100대 빵일지 80대 20일지 이제 뭐 그건 나중 문제고요.
저 차가 자기가 잘못해놓고 앞을 딱 깔아먹습니다. 안전한 대로 좀 뺐으면 좋았는데 딱 깔아먹고 차에서 내립니다. 차에서 내리면서 어떡하나 보세요. 네, 내려갖고 자기가 잘못했죠. 전화번호 달래요. 나오래요. 반말로. 연세가 좀 있으신가요? 아무리 상대가 나이가 적어 보이더라도 반말하면 안 되죠? 그러더니 자기 부딪힌데 쳐다보네, 그죠? 네, 자기 오른쪽 그 모서리 부딪혀 내리래요. 네, 나와봐. 네, 안 내립니다. 네. 그러더니 뭘 꺼낼까요? 카메라. 차를 옆에다 댑시다. 안전한 곳으로. 근데 핸드폰을 꺼내서 뭐라 그러면서 그 다음에 뭔가를 꺼냅니다. 사진 찍어서 뭐 이렇게 전화하려고 하더니 뭔가를 꺼내요. 과연 뭘까요? 여러분들 이거요. JTBC 한분리에서 이게 뭘까요? 그랬더니 못 맞추더라고요. 힌트를 달라고 그래서 크기가 얼마냐 그래서 스케치북 크기만 요만하다 그랬어요. 근데 뭐 주전자 뭐 막 이것저것 얘기하다가요. 나중에 힌트 하나 더 드릴게요. 손잡이가 달렸어요. 했더니 삽도 나오고요. 또 뭐가 나왔더라? 뭐 이 몽키? 뭐 그런 얘기도 나오고요. 예. 근데 맞추더라고요. 네, 맞춘 분이 규현 씨가 맞췄어요. 뭘까요? 무엇을 꺼내는지? 여기다 대요. 여기다. 네. 자, 그럼 꺼내는데요. 꺼내는 것이 네, 낫입니다. 낫. 왜 낫이 저기서 나오지? 왜 이래요? 왜 이래? 낫으로. 날로 쳤는지 손잡이 쳤는지 몰라요. 정확치는 않습니다. 낫. 야. 하여튼 어디로 쳤는지 뭐 찍어요. 예, 손잡이로 때렸으면은 2m 잡아야 되니까 저 위로 날로 쳤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이죠? 어디로 쳤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자기가 사진 찍습니다. 자기가 잘못했으면 자기가 낫을 들고 진짜 죽여빌라 막 그러면서요. 네, 야, 그래서 아이고 무서워라 뒤로 빼서 이럴 때는 피하는 게 상책이죠. 예, 이 낫을 든 아저씨 어떻게 될까요? 저 낫은 위험한 물건이죠. 흉기는 아니에요. 흉기는 아예부터 살상용으로 그런 것들이 흉기라고 그러고요. 저 평소에 농기구 좋은 거죠. 근데 저걸 갖다가 위험한 물건으로 쓰이는 거잖아요. 위험한 물건을 이용해서 죽여버리겠다. 나오고 이 협박입니다. 특수 협박이죠. 그리고 저걸로 날로 쳐서 차를 갖다 찍어서 망가뜨렸다 그러면 특수 손괴죄죠. 왜 그러셨어요? 본인이 잘못하셨는데요. 아이고, 처벌이 무겁습니다. 다행히 만약에 저걸로 사람 다치겠다면 진짜 큰일 나요. 근데 벌금형이 있어요. 특수협박, 특수손괴 이런 것은 벌금형이 있고요. 특수상해는 벌금형이 없습니다. 그래서 특수상해는 진짜 큰일 나요. 그래도 벌금이 높겠죠? 얼마 나올까요? 300만 원? 500만 원? 아마 그 근처에서 판사에 따라서 그보다 높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벌금 300에서 500 정도예요. 자기가 잘못해서 미안합니다. 그리고 차 저쪽으로 세워서 우리 얘기합시다. 그리고 과실이 이럴 때 저 대인 없이 대물 뭐 사람 다친 것 같지는 않은데요. 예, 그래도 아이고 그냥 대인 없이 저 대물 100% 뭐 이렇게 하는 것이 오히려 현명하지 않았을까요? 과실 비율은 얼마가 적당할까요? 쭉 가고 있다가 어떻게 들어오는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 들어오네요. 이럴 때요 100대 빵은 만만치 않아 보입니다. 왜냐하면은 저기에서 혹시 모르니까 100대 빵으로 볼 수도 있겠네요. 깜빡이도 없이 이렇게 들어오면 어떡해요. 그래서 아까 제가 처음에 그랬죠. 100대 빵으로 보느냐 80대 20으로 보느냐 둘 중에 하나라고. 근데 옆에 차들이 쭉 밀려있으면 혹시 거기서 튀어나오는 차가 있을지도 모르니까 좀 천천히 갔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런 판사 만나면은 불박차에게도 한 20%, 10에서 20% 정도 깜빡이 없이 이렇게 튀어나오면 어떻게 그런 판사 나오면 100대 빵입니다. 본인이 잘못해놓고 왜 그랬을까요? 그리고 왜 낫이 어디 있었을까요? 그렇게 이렇게 한 것 같지도 않죠? 조석에 있으면 이렇게 했을 텐데 그것도 아니고 낫이 어디에 실려 있었을까요? 참
참 궁금해집니다. 요 차 잘 보세요. 요 차가 열리 들어갔다가요. 다시 들어옵니다. 예. 차로 변경했다가 다시 들어와요. 그러다가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가보겠습니다. 저차 1차로 쪽 빠졌죠? 1차로 쪽 빠졌다가 2차로 다시 들어오더니 그 앞이 비어 있는데 멈추네요. 꽝. 그러고 저 차가 어떻게 하나요? 멈췄어요? 네, 멈췄네요. 멈췄다가 그 다음에 그냥 가버렸답니다. 자, 여기서 누가 더 잘못했습니까? 여러분들은 무조건 뒷차가 더 잘못이라는 의견도 22% 있습니다. 하지만 내 앞으로 들어왔으면 앞으로 쭉 가줘야지. 들어오자마자 멈추면 나 골탕 먹는 거잖아요. 앞에 아무것도 없는데. 그래서 저는 이런 경우는 변경은 급제동안 앞차 잘못이 더 크다는 의견입니다. 앞차 잘못이 더 크다는 의견이 78%, 불박차가 더 잘못했다는 의견이 22%. 저 차가 앞으로 들어와서 앞으로 쭉 빠져줘야죠. 자, 보세요. 저쪽 나갔잖아요. 요 차가 나갔어요. 나갔던 차가 갈 줄 알았죠. 난 2차로 쭉 가는데 들어오네. 들어오면 미리 좀 혹시 모르니까 속도 좀 줄이지. 그러다 멈출 수도 있으니까 그런 측면에서 불박차에도 일부 잘못 있다고 볼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이건 앞차 잘못이 한 70% 전후는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앞차 그냥 가버렸대요. 네, 그냥 가버린 거 뺑소니일까요? 아닐까요? 뺑소니는 나의 잘못으로 누군가를 다치게 하거나 죽게 해놓고도 그냥 가버렸을 때 그게 특가법성의 뺑소니죠. 네, 앞차에게도 잘못은 앞차 잘못이 더 크냐 불박차 잘못이 더 크냐 요거는 견해가 다를 수는 있지만 앞차에게도 잘못이 있는 겁니다. 앞차에게도 잘못이 있어서 사고를 한데 그 자기 때문에 사고 났다고 알면서도 그냥 가버렸으면 그건 뺑소니죠. 뺑소니입니다. 여러분들은 뺑소니라는 의견이 98% 아니라는 의견이 2% 있습니다. 근데 경찰에서는 뺑소니 아니라고 보고 있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될까요? 네, 그 시도경찰청에 이의 신청해야 되겠죠? 앞차에게 잘못이 하나도 없으면 그러면 특가법성 뺑소니는 아니에요. 하지만 앞차에게 잘못이 하나도 없더라도 자기랑 부딪혔던 거 알면서 그냥 갔으면 그럴 때 사고 미조치는 되는 거예요. 도로교통법상의 사고 미조치. 사고 미조치는 무조건 되는 거고요. 사고 난 걸 사고 난 거 모르고 갔다? 나 정신이 없었다? 진짜 정신이 하나도 없었으면은 그렇다고 하면 이제 그때는 또 왜 정신이 없었는지 무슨 당뇨에서 쇼크가 왔는지 당뇨에서 쇼크가 왔다 그러면 당뇨나 또는 고혈압 그런데 그냥 계속해서 쭉 갈 수 있을까요? 그래서 모르고 갔다는 게 이게 합당할까요? 사고 미조치는 무조건 되고요. 그리고 앞차에게도 잘못은 앞차 잘못이 더 크냐? 앞차 잘못이 더 적냐? 앞차 잘못은 있죠? 여러분들이 보실 때?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차가 특가법성 뺑소니도 해당되어야 옳겠다는 의견입니다. 불박차는 소렌토입니다. 여긴 고속도로입니다. 고속도로에서 가다가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가보겠습니다. 자, 저 어디까지 가? 다시. 저 깜빡이 켰나요? 깜빡이 안 켜고 들어오죠? 깜빡이 안 켜고 멈춰서 있던 1차로에서 여수 들어오네요. 거리가 얼마나 될까요? 30m 정도 될까요? 불박차 속도가 시속 100도로에서 80 정도로 가고 있었답니다. 요거 멈출 수 있나요? 여기서 80으로 하면 50m 필요할 텐데요. 하나, 둘, 40여 m, 40m 정도 가서 부딪혔습니다. 먼저 투표해보죠. 상대 측에서 진로 변경 중 사고는 70대 30이다. 이런 얘기 보통 많이 하잖아요. 자, 100대 빵, 9대 1, 8대 2, 7대 3. 서 있던 차가 깜빡이도 없이 쑥 튀어나왔어요. 불박차는 시속 80으로 2차로는 쭉 아무 문제가 없었죠? 자, 100대 빵이다, 9대 1이다, 8대 2이다, 7대 3이다. 투표 시작.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깜빡이도 없이 서 있던 차가 쑥. 90대 10이라는 의견도 4%, 80대 20이라는 의견이 2%, 100대 빵이라는 의견이 94%.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시겠죠. 1차로 쭉 막혔으면 2차로 여기는 좀 천천히 가야 돼. 혹시 튀어나올지도 모르니까. 그래도 깜빡이 안 켜고 저렇게 튀어나오면 저거 방법이 있을까요? 깜빡이는 켜줘야 최소한 고속도로인데요. 일반 도로에서도 저렇게 나왔으면 저 100대 빵이가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여기 좌회전 차로고 근데 여기에서 나 직진해야 되는데 이렇게 나올 때
깜빡이 그렇게 튀어나왔다 그러면 일반도로에서도 백대빵. 예전에 여러분들 그 경아 씨의 소송일기 한문철 TV에서 초창기에 나홀로 소송해갖고 대형 보험사 상들이 이겼잖아요. 바로 이런 상황이었어요. 요 정도에서 툭 튀어나와갖고 전 이 사고 백대빵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백대빵이 옳은데요. 그런데 참 이거 보험사에서 상대 측에서 90대 10 얘기한대요. 90대 10. 그러면서요. 백대빵 나는 처음에 뒤에서 박아드시니까 뒷차 100%라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아니 이렇게 갑자기 튀어나왔잖아. 블랙박스 보여주니까 알았어 그럼 90대 10. 처음엔 불박차 100% 주장했대요. 블랙박스 없는 줄 알고. 예라이. 근데 아니 인정 못한다. 소송해달라. 그랬더니 분심을 갖다네요. 보험사에서. 분심이 갔더니 70대 30 나왔대. 70대 30. 이런. 이의 신청해달라고 그러는데 분심이 결정돼서 이의 신청 안 하고 곧바로 소송 갔는데 나 보조 참가할 거야 이랬는데 묵살하고 그냥 1심 법원에서 70대 30 그대로 나왔대요. 소액 사건은 똑같이 나와요. 90% 이상이 보는지 안 보는지도 모르겠어요. 아이 참나. 아니 무엇이 똑같을까? 분심이 결정과 소액 사건 1심 판결이 똑같아요. 그게 90% 이상이에요. 제 경험에 의하면. 근데 여기서 보조 참가 요구를 묵살했다? 보조 참가는요 본인이 하는 거예요. 본인이. 우리 보험사가 상대 보험 상대로 소송 걸면은 그 사건 번호 알면 그 사건 번호로 들어가서 본인이 하는 거예요. 보험사가 대신해 주는 거 아니에요. 많은 분들이 보조 참가를 보험사에서 해주는 걸 잘못 알고 계신데요. 이거 본인이 잘못한 거죠. 예. 아이고 이거 제가 요구한 보조 참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건 본인이 안 하신 거죠. 이거 항소해야 되나요? 제가 보조 참고로 항소하는 거 실익이 있을지. 본인이 보조 참고했으면은 보험사가 항소 안 하더라도 본인이 혼자 항소할 수 있어요. 근데 본인은 보조 참고 안 하셨네요. 보험사가 항소 안 해주면 끝이에요. 이거 항소 기간 남아 있나요? 빨리 보험사에 항소해 달라고 그러세요. 근데 보험사가 항소 끝까지 안 해준다. 새로운 증거 없잖아. 항소심은 변호사 있어야 돼. 변호사 돈 몇백만 원 들어. 배보다 배꼽이 더 커. 그러면서 안 해주면은 그게 끝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 보험사를 상대로 소송할 수 있을까요? 없어요. 너 왜 무식해? 무식한 거 상대로 소송 못 하잖아요. 무식이 죄는 아니잖아요. 보조 참가는 본인이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94%는 백대빵이라는 의견입니다. 길 가장자리 구역이 이렇게 넓지가 않네요. 이곳에서 저 앞에 뭐가 갑니다. 뭐가 갈까요? 같이 가보겠습니다. 풀박차. 네, 속도 한 60, 57. 자전거가 아이고 부딪히진 않았어요. 부딪히진 않았는데 저 자전거가 저기서 뒤를 좀 봐야 되는데요. 자기 갈 길이 좀 부족하다고 해서 이렇게 부딪히라고 불박차 오니까 놀래갖고 넘어집니다. 어떤가요? 여기 제한속도 얼마예요? 60인가요? 제한속도 60이랍니다. 예, 제한속도 60에 불박차 한 50 정도 가고 있었답니다. 경찰은 불박차 가해 차량이래요. 비접촉인데 벌점 10점, 안전운전 불이행, 그 다음에 2주 진 다음에 5점 더 하라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10점에서 15점 정도 하고 범칙금 4만 원 내라고 그럽니다. 이걸 제가 다 해줘야 되나요? 예, 비접촉인데요. 범칙금 내셨나요? 아직까지 내지 않았습니다. 자, 투표해 보겠습니다. 불박차가 더 잘못했다. 자전거 더 잘못했다. 자전거 100% 잘못이다. 투표 시작. 불박차가 더 잘못이라는 의견은 딱 한 분 계십니다. 2%. 자전거 더 잘못이다가 38%. 자전거 100% 잘못이라는 의견이 60% 있습니다. 이거 불박차한테 잘못이 있느냐, 조금 있느냐, 없느냐 둘 중에 하나겠죠. 자전거 저리 들어오면 안 되죠. 불박차가 여기서요. 불박차 이럴 때 저기 좀 공사 중 뭐가 있네. 그러면 혹시 모르니까 빵 아니면 속도를 줄여서 자전거 좀 지나가게 여기서요. 여기 지나갈 때까지 속도를 줄이든가 아니면 미리 빵 해두든가. 그거 왜 안 해줬어? 그 불박차한테도 한 20, 30%는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자전거가 아니 갑자기 벽 들으면 어떡해? 어? 아니 자전거 이쪽으로 가다가 여기 있으면 속도를 줄여 뒤로 보드로 왔어야지. 저건 불박차 잘못 없어. 100대 빵이야. 둘 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자전거 100%라는 의견이 60%, 불박차도 조금 잘못 있다는 의견이 38%입니다. 범칙금 아직 안 내셨으니까요. 법원에 즉결 심판 신청하세요. 법원에서 과연 어떤 판결이 내려질까요? 판사는 안전운전 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내 잘못이 하나도 없으면 무죄할 겁니다. 근데 빵 좀 해주지. 조금 저 앞이 막혀서 좀 천천히 가지. 그런 판사 만나면 유죄하거나 아니면은 즉결 심판 기각시킬 겁니다. 최소한 불박차가 가해 차량이다? 그거는 아니라는 의견입니다. 왕복 2차로네요. 터널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긴 터널은 고속도로죠. 근데 여기는 고속도로가 아니에요. 일반 도로에서요. 제한속도 60입니다. 이곳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앞차랑 거리가 60도로 이 정도면 유지되어 있다고 봐야 되겠죠? 예, 들어가는데 뭐예요? 어허. 어떻게 차 뽑은 지 2달밖에 안 됐는데. 아이고 참 여기서 이 정도면은 지금 보세요. 요 가로등 하나가 한 35m, 시내는 35m인데 여기 좀 더 될라나 모르겠네요. 그러면 지금 한 40m 이상 돼 보이죠? 네, 앞차랑 이 정도면은 그런 여유가 있는 편이죠? 가는데 쭉 들어가고 있는데 뭔가가 저 앞에 트럭까지요. 요 차는 피했어요. 트럭에서 떨어진 게 뒤로, 트럭에서 떨어진 겁니다. 나가보니까 트럭이 서 있더라고요. 트럭 찾았어요. 저건 뭐냐 그랬더니 거푸집. 네, 거푸집 그게 떨어져서 자동차를 때려갖고 자동차가 이렇게 됐습니다. 뽑은 지 2달 됐대요. 터널 진입 후 공사장 철제 거푸집이 날라와서 전면을 때렸습니다. 번호판도 날라갔대요. 저거 돼갖고. 가해차를 찾을 수 없어 경찰 신고고 터널 나와보니까 가해차가 트럭에 서 있었어요. 대인대물 접수됐습니다. 저거 떨어지면은 범칙금은 승용차는 4만 원, 승합차는 5만 원이에요. 트럭 4톤 이하는 승용차로 치죠? 아까 조그만 트럭이에요. 근데 저게 떨어져서 사람이 다쳤으면 그럼 그때는 화물 출액 방조 의무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이죠. 다치셨나요? 다친 분은 없나요? 차만 망가졌나요? 어떻습니까? 지금 금방 떨어지면서 걔가 떨어져 바로 땡기는데 튕긴 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적용돼야 될 텐데요. 오늘 병원 간다고. 다쳤으면 적재물 추락 방조 의무 위반. 그걸로 12대 중과실 중에 하나죠. 저게 떨어져 있는 것이 뭐가 밟아서 튕겼으면은 그럼 왜 떨어뜨렸어? 4만 원으로 끝납니다. 범칙금으로. 출고한 지 2달도 안 됐대요. 시세 하락 손해 받아야 되는지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 소송하면 100대 0으로 저희가 피해자로 생각되는데 맞는지요. 밟아 튕긴 게 아니고 그게 그 차는 피했고요. 오른쪽으로 떨어지면서 카니발은 피하고 제 차로 직접 40m 이상 거리를 뒀대요. 자, 지난 9월 27일 출고됐고요. 차값은 2,100만 원, 수리비 200만 원. 그럼 200만 원이면 그러면 안 돼요. 사고 당시에 차값의 수리비가 20%를 초과해야 돼요. 지금 10%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면 시세 하락 손해 인정 못 받습니다. 소송하면 요 정도 갖고서는 소송에도 인정 안 해줄 것 같아요. 보험 약관에는 20% 초과해야 되고요, 수리비가. 소송에도 이 정도 갖고서는 글쎄요, 이거 차량 안전에 지장 없을 것 같은데 인정 안 해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소송비용 500만 원 이상 들어가요. 500만 원이 뭐예요? 한 최소한 600만 원 들어가겠네. 변호사 비용 300만 원. 차값이 얼마나 떨어졌는지 감정하는데 300만 원. 기본적으로 600만 원 들어가요. 인지대 송달하면 700만 원. 그래야 그만큼 인정되겠어요? 안 되겠죠? 그래서 소송은 생각하지 마세요. 나홀로 소송? 나홀로 소송하더라도 감정 비용이 300만 원 들어가요. 싸게 하면 200만 원. 지금 100대 0으로 생각하고 있는데요. 아직까지 100대 0인지 아닌지 명확하답니다.
공업사에서 연락이 와서 반도체 부족으로 전방 센서를 언제 구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고 그런다는데요. 자, 투표해 보겠습니다. 100대 빵입니까? 불박차도 일부 잘못 있습니까? 투표 시작. 그렇죠. 100대 빵이어야 되겠죠. 저런 게 떨어지고 통통통통 하면서 어떻게 피하겠어요? 만약에 고속도로였다면 앞차랑 거리를 한 100m 뛰었으면 피할 수 있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안전거리 미약부가 문제될 수 있지만 지금은 시속 60도로인 제한속도 60인 일반 도로예요. 아까 그 정도면은 안전거리 돼 있다고 봐야 되겠죠. 앞차 쓴 게 아니라 통통통통 저게 떨어져서 그 자리에 있는 게 아니라 통통 뒤로 좀 튀잖아요. 쭉 내려 저 트럭이 떨어지면요 떨어지면서 트럭이 가면서 쭉 던져주는 그러니까 항공모함에서 그 비행기 이륙할 때 쭉 던져주듯이 그래서 저게 그 자리에 떨어지 무거우면 그 자리에 떨어지는데요 가벼운 건 뒤로 나도 가고 저것도 날라오고 뒤로 오고 백대빵이 옳습니다. 여기서 이분이 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변호사님 반도체 부족으로 전방 센서를 언제 구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합니다. 여기 센서 이쪽 어디 센서 해야 되는데 그때까지 미종렬인가요? 지금 상태에서 차량 운행은 가능한가요? 예, 지금 공업사에 들어가 있대요. 공업사 지금 이럴 때요. 이거 공업사 들어가 있으면 부품이 언제 올지 모르니까 뭐 한 달, 두 달 있으면 차를 못 쓰잖아요. 렌터카 언제까지 내줄까요? 렌터카 25일이 기본이죠. 그리고 진짜 고치는데 오래 걸렸다 그러면 30일까지 해주죠. 근데 이거 렌터카 해줄까요? 렌터카는요. 실제 수리에 필요한 기간입니다. 차량 운행을 할 수 없으면은 그 기간 동안 다. 근데 요거 그냥 좀 이렇게 좀 깨졌긴 했지만 좀 조심해서 운행할 수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운행하다가 부품 들어오면 그때 가서 고치면 되잖아요. 좀 미끼하죠. 예, 조금 뭐 이렇게 테이프 같은 거 좀 붙여갖고. 왜냐하면 렌터카 비용 공업사에 들어갈 때 다 주는 게 아니에요. 렌터카 비용은 그 차의 수리에 필요한 기간 동안 대주는 겁니다. 운행이 가능한가요? 현재 공업사에 입고시킨 상태이며 운행은 가능하지만 앞번호판이 없어졌대요. 그래서 새 번호판 받아왔대요. 그럼 붙이면 되죠. 운행하다가 부품 들어왔을 때 다시 공업사에 입고할 수는 없나요? 아, 공업사에서 가능하다고 그럽니다. 그럼 수리가 끝날 때까지 사고가 종결되지 않는 건가요? 그렇죠. 운행하다가 부품 들어와서 그때 다시 집어넣어서. 근데 운행이 위험하면 안 돼요. 예, 위험하지 않게 미워도 그냥 볼품은 없어도 운행할 수 있다고 그러면 타고 다니시다가 나중에 부품 들어왔을 때 그래서 실제 필요한 기간 그때 이제 렌터카 비용을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아직까지 그럼 그때 완전히 끝나는 게 아니죠. 내 잘못 없으니까 내 차 들어가서 차 수리해서 나올 때까지 그리 돼야 이제 종결이 되는 거죠. 제가 그전에도 설명드린 게 있는데요. 차를 운행할 수 없을 때는 보험사에서는 25일, 30일만 해주죠. 렌터카 비용. 근데 실제 진짜 운행할 수 없고 부품이 없어서 그랬다고 내 책임이 아니죠. 그런 경우는 25일 한 달이 넘더라도 소송하면은 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런데 운행이 가능하다 그러면 타고 다니시다가 나중에 실제 필요한 기간 렌터카 비용은 실제 차를 내가 쓰지 못하는 수리에 필요한 그 기간 동안 필요한 겁니다. 입원하면 내 일 못한 손 해주잖아요. 통원하면 안 주잖아요. 그래서 그 수술 받을 때 들어가면 되잖아요. 그전에는 좀 통원 치료하다가 수술 일정 잡히면 그때 들어가듯이 역시 자동차도 부품 들어올 때까지는 타고 다닐 수 있으면 그게 국민 경제적으로도 맞는 거죠. 법원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불박차 중앙선 없는 도로에서 갑니다. 가다가 저 앞에 다리가 있네요. 다리에서 차가 오는 걸 보고 내가 오른쪽으로 비켜줍니다. 멈춰줍니다. 그런데 아이고 얼마나 세게 맞으면 차가 뒤로 밀려요. 여기서 자, 차 오는 걸 보고 멈춰주는데 이 사고 아이고 이게 첫 번째 사고입니다. 분심위에서 75대 25? 분심위 75대 25라고요? 다른 차량의 동태에 주의해야 된다. 저는 그 차를 보고 들어가지도 않고 속도를 줄이면서 멈추고 있었는데 분심위에서 다른 차의 동태를 살폈어야 된대요. 억울해요.
이거 과연 몇 대 몇인가요? 분심이 진짜 그렇게 나왔다고요? 그럼 분심이 결정문 한번 보겠습니다. 진짜네. 분심이 75대 25네. 교차로에 이르러 우회전하는 청구 차량과 맞은편에서 좌회전하는 피청구 차량. 요게 이렇게 해서 나 들어가려고 그러다가 상대는 나와서 좌회전하면서 좁게 들어오면서 때린. 이거 보니까 알겠다. 직진 형태처럼 보이는데 저게 직진 형태처럼 보이는데 이러니까 아이고 풀박차는 교량에 들어가기 전에 멈췄어요. 멈춰서 그 차가 지나갔는데 오른쪽 저 차가요. 처음엔 저쪽으로 가상이 져서 오른쪽으로 오잖아요. 오른쪽으로 오더니 여기까지 여기 완전히 붙어서 오다가 근데 왜 여기서 왜 이리 우야 이거 뭐야 여기서 갑자기 어떻습니까? 이걸 분심위해서 75대 25랍니다. 여러분들의 의견 어떠신지요? 100대 빵입니까? 75대 25입니까? 투표 시작. 제가 분심이 가지 말라는 웬만하면 안 가는 게 좋다 그러죠. 가능하면 분심이 안 가는 게 좋다는 이유를 여러분들의 100%가 100대 빵입니다. 근데 분심에서 이게 75대 25예요. 아니 저렇게 갑자기 튀어나오는 거 저는 어쩌란 얘기예요, 저게. 갑자기 중앙선이 없다 하더라도 갑자기 가상의 중앙선 저렇게 넘어오면 100대 빵이죠. 이거 너무나 당연한 100대 빵. 100대 빵이라 방송했었습니다. 법원에 갔습니다. 어떻게 나왔을까요? 본인이 원고 보도 참가 신청하셨네요. 그래서 지난 10월 21일 판결 선고됐습니다. 어떻게? 100대 빵. 불박차 잘못에 대한 증거를 아무리 찾아봐도 없다. 100대 빵. 100대 빵입니다. 보통 소액사건은 분심이 결정 그대로 판결하는 경우가 무진장 많은데 이 판사님은 그래도 기록을 보셨네요. 기록을 왜 봤을까요? 이렇게 준비 서면을 직접 본인이 써내셨어요. 원고 보도 참가하셔서. 원고 보도 참가해서 본인이 하고 싶은 말을 준비 서면으로 써내야 그래야 판사가 기록을 제대로 보는 것 같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100대 빵이 오래 걸렸네요. 이게 언제예요? 지난 1월 6일 날 있었던 사고가 10월 달에 가서 100대 빵 판결을 받으셨습니다. 100대 빵은 100대 빵입니다. 블랙박스 영상 아주 밝고 좋네요. 40%인가 50%인가 뭘로 바꿔드렸는지 모르겠네요. 하여튼 자, 썬팅이 밝은 썬팅이에요. 그리고 블랙박스 자체도 밤에 잘 찍혔습니다. 가보겠습니다. 여기 충북 제천입니다. 운전자 눈에 보이는 것하고 비슷하겠네요. 저 앞에 사람이 서 있다. 비상등 기차가 있고 이런 사람이 핸드폰 걸면서 있네. 통화하면서. 언니 옆으로 빠져요. 됐어요. 에헤. 다시 여기 사람이 서 있으니까 비상등 깜빡깜빡 하는 것도 잘 안 보이네. 이 사람 때문에 가려서. 차 바로 뒤에 붙어 있어요. 차 바로 뒤에 붙어서 여기에서 트렁크 열어놓고 언니 옆으로 빠져요. 다쳐요.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는데도 전화하느라고 못 듣는 것 같더래요. 그래서 옆으로 빠져요. 다쳐요. 조심하세요. 저럴 때 2차 사고 날 수 있죠. 저 차 옆에 있으면 오히려 비상등을 가려갖고 더 위험합니다. 검은색으로 가리고 있잖아요. 차를 움직일 수 없으면 차를 움직일 수 있으면 빨리 안전운수로 빼야 되고요. 차를 움직이지 못하면 비상등 켜놓고 그리고 밖으로 나와야죠. 그리고 밖에 나와서 신고해야죠. 만약 여기 있으려면 여기 있으면 안 돼요. 요 차에서 뒤쪽으로 나와야 돼요. 뒤쪽으로. 여기 차가 있으면 차에서 몇십 미터, 적어도 한 30m 이 정도에 서서요. 그래서 뭘 해야 될까요? 저렇게 서 갖고 있으면은 핸드폰 하고 있으면 안 보여요. 블랙박스 지금 이거는 썬팅이 이제 밝은 썬팅이고, 그리고 블랙박스가 환하니까 이렇게 잘 보이는 거죠. 썬팅 어두웠으면 잘 안 보여. 이럴 때는 이거. 이런 걸 이렇게 흔들어줘야죠. 이렇게. 그래 뒤에서 오는 차들한테. 그래도 위험해요. 그래도. 어떤 분들은 고속도로에서도 차 안에서 전화하는 분, 바로 차 그 옆에서 전화하는 분 큰일 납니다. 누가 올려주셨을까요? 번잡한 시내길에 차에 문제가 생기면 운전자들이 열이면 10명이면 10명 다 차 뒤에 있대요. 이거 위험하죠. 고속도로는 아니라 하더라도 밤에 잘 안 보이잖아요.
창문 열고서 언니 위험해요. 그랬더니 못 들은 것 같아요. 속도가 높지 않은 도로지만 밤에 맞은편 차 불빛 또 노안까지 있으면 노안? 그럼 벌써 50대이신 것 같은데요. 원하지 않게 안타까운 사고가 나면은 쌍방이 불안해지니까 조금이라도 더 조심해야 되겠죠. 그래서 영상 올립니다. 충북 제천에서 올리시는 분 항상 멋진 변호사님 하시는 분 계시죠? 우짜양님이십니다. 우짜양님. 프로폴리스 아이런 치약 우짜양님께서 정말 이게 진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큰일 나요. 여기다가요. 진짜 큰일 납니다. 다시 한번 우짜양님께서 언니한테 뭐라고 그러나요? 네. 언니 옆으로 빠져요. 됐어요. 네, 그렇습니다. 다치십니다.